계좌로 입금받고 홈택스로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큰일 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고 절대 현금 영수증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세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금 신고는 어떤 게 있고 언제 해야 되는지, 연매출 8천만 원이 넘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무 대리인을 찾고 있는데 어떤 걸 보고 선임해야 하는지, 계좌 이체로 돈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절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금을 받거나 계좌로 이체 받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신고는 홈택스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1원 이상이 되면은 발급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현금을 내게 되면은 현금 영수증 하시겠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이건 뭐 관련 법령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업종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통신 판매업이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이 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판매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만,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현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꼭 나타나시거든요.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현금으로 구매할 수 없냐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우리는 현금을 받지 않으니 온라인으로만 구매해주세요 라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현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사업자 계좌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사업자 계좌를 홈택스에다 신고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오른쪽 카드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사업자 계좌는 반드시 홈택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계좌로 현금을 받으신 다음에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라고 반드시 물어보시고,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번호로 신고를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홈택스에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전자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들어가셔가지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란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현금 영수증 발급 가맹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맹점 등록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따로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건별 발급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계좌로 받았든 현금으로 받았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입력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거래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자진 발급이냐 자진 발급이 아니냐 라고 나오면은 여부가 있습니다. 그럼 여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라고 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자진 발급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를 누르시게 되면은 발급 수단 번호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없어요. 과세 상품인지 면세 상품인지 체크해 주시고 총 거래 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공급가액이 나오고 부가세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발급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발급 요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자진 발급이 되는 겁니다. 자진 발급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물어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발급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발급 수단 번호가 이제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받으셨는데 지출 증빙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용도 구분해서 이건 사업자용이거든요. 지출 증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출 증빙으로 할게요 라고 하면 지출 증빙 하시고, 핸드폰 번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자 번호를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총 거래 금액을 똑같이 10,000원 입력해 주신 다음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를 내고 건당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는 내지 않게 됩니다. 세법상 과태료 양정 규정에 따라 미발급하거나 허위 기재하면은 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를 추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나 계좌이체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주금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세금을 다루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순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2월에 하면 되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가세자와 일반 과세자 상관없이 5월에 모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예시로 살펴보면 누진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간별로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는 15%,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순수익으로 과세 표준이 3,000만원이 발생했다면 구간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세율 15%를 곱하고 126만원 누진 공제하고 324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벌써부터 복잡한데 세무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세무 대리인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장 급한 게 아닙니다. 간이 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 등 1분만 검색해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신고 방법과 세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시간에 매출을 더 올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세무 대리인을 조사해보고 찾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기장료나 수수료가 저렴한 곳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복잡한 세무에 대해 명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보기 전에 알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세무 대리인을 알아볼 때 질문을 해보면서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와 같은 업종에 대해 잘 알고 많이 상대해 봤다는 뜻이고 무슨 말인지 캐치가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대리인도 사업자이고 서비스를 파는 곳입니다.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말 사람이 중요한데요. 기장료라든지 수수료가 낮다는 것은 박리담회로 할 가능성이 높고 직원의 월급, 복지 등 처우가 좋지 않아서 내 담당자가 자주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내 업종과 업태에 맞는 세무사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특허 전문이 있고 이혼 전문이 있고 파산 전문이 있듯이 세무사도 전문 분야와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세무사무실은 기업 세무 관련해서도 상담을 하면서 양도, 소득, 증여와 같은 재산세제 업무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무 컨설팅, 조세불복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 업태를 잘 알고 거래처를 갖고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 사업과는 좀 무관하게 세무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볼 일이 생기거든요. 부모님의 증여나 상속이 대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사와 관련된 업종이 아니어서 상담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대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면 추가 비용을 주고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성의 없는 답변은 지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꼭 싸다고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세무 대리인에게 결제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기장료가 형성되어 있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에 따라 달라지므로 크면 클수록 많이 내고 매출이 적으면 최소한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금액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라면 세무 대리인을 꼭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대표인 내가 무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공부하면서 배우는 시간에 차라리 매출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봐 꼼꼼하게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세무 대리인에게 선임해서 맡기는 게 사업에 무척 이롭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란우산공제, 청년 창업자 가면 혜택, 수도권이냐 지방에 따라 비과밀 권역 혜택, 고용 혜택, 경조사 비용 공제,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 등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공제가 되며 잘 알려진 절세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꼼꼼하게 챙겨주는 세무 대리인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절세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어서 초과 납부했다면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금의 꼼수는 없어요.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이 진짜 최고로 절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두 가지 세금과 피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는 이때 세무는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고 매출을 끝없이 향상시키는 셀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